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캐시 관련된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웹캐시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인데요. 자, 이 공부방에는 저희가 급등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로 해서 하루에 하나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은 이렇게 종목명이 살짝 가려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종목을 보시게 되면 수익 난 종목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색식에 포착됐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발생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글이 상승 파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제 이제 8월 5일이죠. 8월 5일 날 올려드렸던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된 수혜주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는데, 자이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어제죠. 8월 5일 날 5,35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13% 정도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신호, 요 3단계 신호가 핵심 포인트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8월 5일자 캔들 아래에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포인트가 보이시죠? 바로 이 포인트가 뜨는 종목들만 저희가 여기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역시나 이 3단계 매수 신호 포인트가 뜬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나 흐름들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저히 공부방에서는 좀 단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그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웹캐시가 이제 1.73% 하락하면서 14,2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죠. 거래량은 이제 4만 주 정도 발생이 됐는데,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 국면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4만 주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시장에서 이 종목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어떤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나 뉴스가 부각되어야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서 또 상승을 할 것이고, 그 상승 흐름들 속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 관련주이고 또 소비 쿠폰 이런 이제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코나아이나 쿠콘, 유라클 이런 종목들과 함께 이제 움직임을 가져갔던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제 대선 전에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죠.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상승으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 7월 달에 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됐고, 예산 편성이 됐고, 그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실천이 됐죠. 다만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움직여서인지 실질적으로 소비 쿠폰이 지급된 이후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은 더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없어도 4년 11개월은 지역화폐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지난 7월 4일에 대전의 어떤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역화폐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화폐 사업을 하려면 결국에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2026년도에 활용될 예산안, 조만간 뭐 8월이나 9월 중에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이 공개가 될 건데요. 이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2026년 1월부터 지역화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8, 9월 정도에 발표되는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이 지역화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역시나 그런 이슈들이 주가를 한번 정도 강하게 끌어올리는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국정위원회가 내주 국민보고회를 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5년 국정계획을 발표를 할 건데, 보통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어떤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차기 이제 정부에게 2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해주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6월 16일부터 국정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8월 15일이나 요 8월 한 중순경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 국정위원회가 뭘 발표하냐면,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5년 동안의 어떤 임기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정 과제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한 다음 주 중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한 13일 정도, 여기 보면은 13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8월 13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일정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8월 13일에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건데, 여기 보면은 뭐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20여 개의 전략 과제와 120여 개의 국정 과제 및 세부 실천 과제, 12개의 중점 전략 과제는 대체적인 얼개는 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국정위원회는 국가 균형 발전, 이 3대 강국 도약, 자본시장 선진화, 탄소 중립, 첨단 산업 육성, 기본 사회, 콘텐츠 산업 육성, 이렇게 12개 분야를 전략 과제로 선정을 했다라고 해요.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기본 사회가 들어가 있죠. 돌봄, 복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이제 국정 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이 기본 사회 안에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지역화폐가 뭐 거의 100%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예전부터 추진을 했던 정책이고, 이번 추경에서도 역시나 이 지역화폐에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국정과제 안에 지역화폐가 어떻게든 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지역화폐나 이런 쪽으로 한번 쏠리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다음 주 중에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다른 어떤 이제 산업들도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디로 수급이 들어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뭐 AI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탄소 중립 같은 신재생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K컬처라고 해서 콘텐츠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만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속에서 지역화폐 이야기도 분명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는 하나의 어떤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 붙는 그런 계기, 또는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웨캐시의 이제 주가의 흐름은 사실 어렵죠. 지금은 종목 자체에 뭐 악재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한 달, 두 달째거든요. 이제 세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 나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매를 하더라도 거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거의 물리기 쉬운 그런 이제 흐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단기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하락, 반등, 반등, 하락, 반등 이런 기술적인 반등은 반드시 출현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존에 보여줬었고 이후에도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저는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어떤 이제 강력한 장대 양봉이 형성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서 또 어떤 새로운 추세로의 방향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반등은 나오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향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서 어떤 이제 반등의 포인트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그런 이제 부분들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 하단 자리 이런 자리 있죠. 이 추세선 하단 자리는 지지선으로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단 자리는 저항선으로서 올라왔을 때 맞고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로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등 이후에 이 부분들을 돌파해 갈 수 있을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현재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거의 3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30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30 이하 과매도권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 1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주가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RSI가 거의 30 초반대 극초반대에 머물렀던 그런 이제 모습이죠. 30 이하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30 거의 극초반에 머물렀던 모습인데 보편적으로 30 근처에 오거나 30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되면 이 구간을 기점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웹캐시가 최근 뭐 7월 중순부터 해서 내리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매도권에 현재 진입해 있는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과매도권 영역에서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떤 이제 국정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한번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 이 16,500원 정도 이런 자리도 또 올라가면 또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위로 추세선도 저항이고 그리고 이전에 16,500원대 전후로 지지반등, 지지반등, 지지반등 보였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됩니다. 동시에 지금 60일선도 위에서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저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을 돌파해서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주가 위로 다소 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 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매물이 또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웹캐시가 현재는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즉 그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후에 또다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화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을 때 강하게 또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별거 아닌 뉴스에도 주가가 뭐 20% 30%씩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 또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주가에서는 이슈가 나와도 사실상 이렇게 좀 강한 장대 양봉이 딱 종가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주가의 위치입니다. 이전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밀리고 윗꼬리 달고 밀리고 이렇듯이 지금 자리에서도 역시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반등 정도는 강하게 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종가까지 유지돼서 버티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가격 조정에서 벗어나서 기간 조정 국면에서는 강한 장대 양봉이 설 수도 있는데 다소 지금 흐름들이 꺾여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 지지선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형성되면서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출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는 매도를 일부 했다가 오늘 다시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진짜 노랑머리 외국인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얘네들이 무슨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들이고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잖아요. 중하순부터. 바로 이때부터 지금 떨어질 때부터 계속 사는데 얘네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한번 탁 튀면 그동안에 모았던 것을 싹 다 팔고 차익 실현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얘네들의 목적 자체가 뭔가 투자의 목적이거나 이 가격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 그냥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다가 한번 튀면 전부 차익 실현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종목의 어떤 이제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웨캐시가 다음 주 이런 어떤 이제 국정위원회, 국정과제 발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현재 구간에서 한번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캐시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아래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글씨 있죠? 공부방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